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0월 11일 오프닝 벨 라이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이제 박근영 부장님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아침에 정말 좀 기분 좋게 좀 마감을 했는데 네. 오후에 너무 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사실 또 좀 걱정되는 게 개인 투자분들 약간 반대 매매하고 오후에 손절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세요? 사실 네. 그거 아니고서는 좀 하락을 좀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지금 출발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쨌든 힘차게 좀 증시가 상승을 하고 좀 끝까지 이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일단 오전장 한번 좀 출발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동시효과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지금 삼성전자가 3%대 중반 정도, 선물이 지금 1.5%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한 35포인트 내외 정도 네네. 상승폭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오늘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뭐 3분기 잠정 영업 이익을 냈죠. 네네. 2조 4천억 정도 냈기 때문에 시장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가 일단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뭐 바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똑같이 연동이 사실 잘 안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워낙 지금 삼성전자 부분들이 미리 조정을 좀 받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2%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그 토요타향 그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 계약으로서는 최대 규모였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이어지면서 LG화학이 두 개의 그 공시를 또 냈죠. 네. LG화학이 토요타향 그리고 이제 LG엔솔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납하는 구조에 또 그것도 냈기 때문에 지금 LG화학도 약 3% 정도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삼성 SDI나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이노텍 등과 같은 종목들 IT 대형주들도 1%대 중반 정도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LG전자가 뭐 실적 내면서 7%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소 조금은 어제 미리 올랐다는 점 때문인지 오늘 1.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포트 상으로는 상당히 좀 IT 가운데서는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네.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전자는 일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좀 오후장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어제 좀 강했던 통신주는 조금 약보합으로 쉬어가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뭐 동국홀딩스 등등 뭐 철강주도 좋은데 이 EU 쪽에서 지금 그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까지도 지금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다소 좀 EU 쪽에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국내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종목들 철강 제품들이 일단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좀 조정을 받았죠. 우리가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유가가 한염없이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전쟁이 국지전 같은 느낌이 나오긴 했지만 그 콜 관련된 레이쇼가 지금 뭐 11.4배까지 급등하면서 10배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추세적인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다. 근데 이제 국지전이 났으니까 변수는 좀 생겼지만 네. 뭐 그냥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팔레스타인이나 이쪽도 사실은 산유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전일 미국의 국채금리가 뭐 몇 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지금 급락했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국채금리가 급락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다소 조금은 종목들 가운데 일단 편안하게 조금은 상승폭으로 시장이 좀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방산주나 사실 그 에너지주가 강했는데 네. 미국도 오늘 보니까 둘 다 약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국내 증시도 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S&P 500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섹터별로는 유틸리티가 1.36%, 경기 소비재가 1.09%, 소비재가 1.08, 필수 소비재가 1.08, 1%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장 시작 전에 분기 실적 발표한 펩시코 같은 경우도 1.88%, 7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어제 유럽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런 태양광이 것들이 많이 오른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이런 예. 것들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포함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2배로 대폭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펄스 솔라, 엠페이즈, 솔라 엣지 외에 썬넌, 그다음에 썬노 바이에너지, 그다음에 뭐 트루이스트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뭐 그 외에도 보험 중개 사업을 하는 사모펀드 회사인 쪽에 뭐 매각 협상 중이라는 종목들도 M&A 관련 이슈도 좀 일부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그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뭐 OCI 홀딩스라든지 한화솔루션 거의 4%대 지금 상승폭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고금리에 좀 취약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네. 부진했는데 네. 금리도 좀 약간 꺾이고 네. 프랑스에서 어쨌든 좋은 소식 나와서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좀 힘을 좀 내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2.5%로 상향 조정을 법제화했다는 네. 거고요. EU 모든 국가들이 18개월 내에 이에 대한 입법화를 해야 되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강력한 뉴스. 최근 나와서는 신재생 관련된 뉴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실적이 따라주지 않죠. 당장은. 네. 그런데 주가 부분들을 일단 뉴스에 일단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고금리나 고물가에 의한 프로젝트 지연 우려, 그리고 정책 약화 우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뭐 불합치란 노이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 약간의 이런 것들을 좀 숨통을 틔워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급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역시 또 숫자가 받치지 못하면 주가가 또 단기 오르다가 또 숫자가 안 나오면 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뉴스 플로우에 따른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네. 코스닥은 좀 어떤가요? 어제 코스닥이 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네, 좀 네. 걱정이 컸는데 맞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2%대인데 포스코 DX가 아마 거래소 이전 상장 네, 건이 맞아요. 있죠. 네. 예비 심사 접수를 했다고 이야기 들리고 LNF도 1.3%대, 뭐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품인입니다. 뭐 JYP 엔터라든지 일부 엔터주들도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가 유독 강한데 이게 좀 삼성전자 효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역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네. 두산 테스나나 뭐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이런 쪽도 두산 테스나 특히 8.4% 정도 예. 올라가는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종목에서 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106페이지짜리 네. 리포트가 꽤 긴 장문의 리포트가 네, 나와서 맞아요. 제가 어제 마감 시황 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결국 HBM이나 이런 쪽의 수요, 그다음에 캐펙스 컷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캐펙스 컷은 나오지만 뭐 새로운 최선단 공정이라든지 기술 혁신에 대한 뭐 텍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 HBM이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특화된 쪽에는 결국은 뭐 물량 관련된 캐파 증설을 2배 이상 하면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요. 뭐 본딩 제품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소부장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장문의 리포트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어제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아침에 좋았다가 종가물에 꽤 많이 네, 빠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오늘 약간 돌리는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4분기에 아마 DDR5 관련된 대규모 증산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줄이지만 DDR5 쪽은 4분기부터 삼성전자 대규모 증산을 한다 이야기 나오면 결국 이와 관련된 쪽은 투자가 들어가고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재 장비 쪽은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좀 이제 버텨주는 가운데 반도체 쪽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확실히 좀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너무나 좀 코스닥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1.7% 가까이 좀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근데 이제 대부분 좀 오르는데 좀 약간 하락하는 쪽은 방산과 에너지 쪽 말고 또 확인할 게 좀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좀 저희 보면 상승 하락 섹터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네네. 하락 쪽으로 본다면 뭐 크게 나오는 쪽은 없는데 뭐 네네. 역시 어제도 에너지 관련주가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정유주 올랐고 LNG, LPG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도시가스 이런 종목도 꽤 올랐는데 역시 전쟁이다 보니까 또 농업, 비료, 사료 이런 쪽도 음식료 일부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가스 그다음에 정유, 그다음에 어제 올랐던 사료
뭐 방산 이쪽이 다 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일 강했던 종목들 관련된 쪽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드론이라 뭐 전쟁 관련 쪽이겠죠. 드론도 그런 것 쪽이고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도 역시 관련된 방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 뭐 도시가스, 정유 이런 에너지주와 비료, 사료, 농업 관련된 전쟁 터지면 항상 이 원자재 관련된 그죠. 음식료 예. 쪽이 올라간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어제 급등했던 쪽이 오늘 다시 좀 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어제 보면 사실 그 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서도 오전에 좀 얘기해 주신 게 이게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좀 약간 주의하자는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대로 이게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아닌데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 보면 확정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뭐 네. 이란이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뭐 연계해서 전면전으로 가는 거나 이런 쪽은 좀 굉장히 자제를 하고 네, 있고요. 맞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뭐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어제 제가 공히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굉장히 좀 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 하마스 관련된 이런 그 분쟁은 결국 종교적인 분쟁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네. 보여요. 그리고 자원 개발과 관련된 쪽도 굉장히 크고 천연가스나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번에 풀리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누구도 다 말씀하시겠지만 어제처럼 또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후에 또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네.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제도 개인들이 오후장 들면서 좀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지금 네. 제일 걱정이 다른 것보다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금리도 꺾이고 유가도 더는 안 올라가고 네네네. 환율도 꺾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일 문제가 지금 개인 수급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올해 개인들이 워낙 주식을 좀 많이 사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오늘 또 나온다면 네.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좀 그- 걱정은 돼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주가들이 꽤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연중 내내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네. 개인 수급이 몰린 섹터와 종목도. 그러니까 네. 그게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최근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꽤 맞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돌아 들어갈 때 개인 수급이 어떻게 좀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시장에서 사줄 만한 어떤 수급 주체가 사실은 좀 없죠. 그렇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 매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계속적으로 교란을 하면서 해지를 하고 있고 선물 포지션에 따라 기관들은 그에 따라 뭐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매매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뭐 비차익이 조금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주는 어떤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휘둘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개인들은 빠지게 되면 또 무서우니까 던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역시 10월달, 11월달 넘어가면 뭐 10억 양도세 관련된 대주주 과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또 있기 그죠. 때문에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또 던지는 물량도 좀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만 꽤나 그래도 코스닥 쪽의 신용 잔고가 꽤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꽤 보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좀 빠졌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구간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판단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수급은 물론 오늘 좀 개인들이 팔곤 있는데 일단 코스닥은 한 156억 정도 순매수가 일단 들어와 있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이제 개인 수급이 바뀌면서 증시가 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항상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 좀 반대 매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변동성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다행스러운 건 어제랑 좀 다른 점은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영향 좀 받는 거는 같아요. 오늘 네, 전기전자만 거의 한 600억 가까이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실적에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에서는 한 4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590억 정도 코스피를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선물까지 1,300억대 정도 매수가 네. 유입되고 있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급 요인을 보면 금액적으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이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그다음으로 사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네.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아라든지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주주나 삼성화재 이런 약간 금융주도 약간 손을 대고 있고 기아차도 일부 들어오고 그러니까 딱 눈에 보입니다. 집중적으로 전기전자의 반도체 관련된 제조사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그 외에 2차 전지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순매도 금액으로 현재 13분 정도 지난 시간대 순매도 외국계 창구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 LG전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위권에 네. 랭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2차 전지라도 약간 차별해서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집중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의 수급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고 네.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 분위기도 아주 좋고 거의 대부분 종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네. 일단 반등에 성공하고 있어 좋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그 끝에 가서 결과들이 안 좋았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주변 여건이나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사실 증시가 지금 뭐 빠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수급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 뭐 그 증시에서 보니까 좀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가 그 이 면세점하고 호텔신라 우리 네. 또 저희가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오늘 리포트들도 한번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체 관광이 좀 기대에 못 미쳤나 봐요. 이번에 중국인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좀 적게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서울 쪽에 이 3, 4성급 호텔의 객실에 여유가 없대요.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항공편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티켓 값이 굉장히 또 비싸지잖아요. 또 여기에 중국인들도 예전과 다르게 해외여행보다는 좀 국내 여행을 좀 선호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어제 사실 이제 그 단체 관광 기대감으로 면세점주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제 좀 낙폭이 좀 컸다. 그래서 어제 빠진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오늘 보니까 키움증권이 좀 급등하더라고요 아침에. 네. 근데 보니까 키움증권이 처음으로 주주가치 제고하는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10월 10일에. 그래서 별도 당기순이익의 한 30% 이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걸 3개년 동안 23년부터 25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네. 이렇게 그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한다는 거 이런 또 발표들을 하는 거는 증시에 또 밸류에이션을 올려주는 좀 지표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어제 보니까 그 공시 중에 CJ 제일제당이 이제 그 브라질의 바이오 자회사 하나 있거든요. 네. CJ 셀렉타 지분을 팔았죠. 네, 4,800억에 매각했는데 저번에 중국의 식품 자회사 지상지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중국의 반찬 장류 만드는 기업인데 요 지분도 한 3,000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제일제당도 사실 좀 부채가 네.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이슈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회사가 좀 뭔가 체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데 이게 사실 주가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음식료 업종 자체가 네. 원래 좀 이렇게 크게 재미가 좀 없다고 예, 생각들을 예. 다 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약간 첨언만 드리자면 네. 4분기부터 음식료 업종의 원가 수준은 굉장히 빠지는 구간으로 아, 접어들거든요. 굉장히. 왜냐하면 네. 이제 음식료도 저희가 원자재 부분을 조금 동향을 보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 음식료 관련된 원자재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고 바로는 안 예. 되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3개월 뒤에 예. 레깅이 되잖아요. 음식료는 좀 길면은 6개월, 좀 짧으면 3개월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4분기 정도부터는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네.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꽤 빠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CJ 제일제당 관련된 뭐 매각 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500억 정도로 매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네네. 그 정도 수준에서 매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각 단가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 괜찮네요, 대한 그거는. 평가 차익이 또 매각 차익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내용만 보면 괜찮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종목들이 살 게 많아요. 지금 빠진 섹터가 많고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죠. 좋은 섹터들이 워낙 많고요. 하물며 지금 자동차도 지금 좋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피크와 논란을 이미 이제 극복한다는 네.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무겁게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 단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이 너무 빠져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는 점에서는 뭐 음식료 업종까지 확산해서 시장에서 사줄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좀 네. 보수적으로 개인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은 네. 들지만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도 가만히 앉아 있기는 좀 부담되고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금 확보 또 비주력 사업들을 계속 정리하는 흐름들은
이슈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꼭 이게 제일제당 이슈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시들도 여러분들 다 체크하시고 그런 자산 매각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네. 아니면 그게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제가 그 오늘은 좀 이게 보고서 한두 개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좀 그 증권사 보고서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유안타 증권의 강대성 연구원님이 이제 최근 좀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게 유독 한국이 좀 이게 디커플링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는 연동이 돼요. 미국 금리나 한국 금리가 똑같이 올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미국과 한국의 상대 강도거든요. 저게 밑으로 꺾였다는 거는 한국이 그만큼 이제 미국을 못 따라가고 좀 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주식 시장만큼은 좀 약간 디커플링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 그 이 지금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사실 올해 연초부터 코스피를 봤더니 코스피는 순매도예요. 네. 근데 코스닥은 한 8조 정도 샀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샀고 제가 보시다시피 최근에 코스닥 개인 순매수가 더 많았죠. 이제 거의 한 9월까지도 이게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보시면 신용 잔고 비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해 한 상반기까지 쭉 올랐던 이 신용 잔고가 코스피 대비해서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코스닥의 그 수급이 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제에도 영향을 좀 주면서 증시가 좀 많이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분 쪽 의견은 뭐냐면은 약간 이제 피난처로 지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샀고 또 신용 잔고가 많은 그런 업종들은 당분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금융 통신 같은 업종들은 개인 신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반도체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전쟁 어제부터 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그 이게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 여러 좀 분쟁들이 있었는데 증시에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죠. 팔레스타인 전쟁 때는 한 번 정도 예. 빠졌죠. 그때는 이제 딱 한 번의 경우인데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유가가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이미? 중동 전쟁이 났을 때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던 그림이 한 번 있었고 나머지 전쟁 때에는 네.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자체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뒤에는 뭘 따라간다? 경기를 따라가더라. 근데 전쟁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전쟁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뭔가 복구를 하기 위한 그죠.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들이 전쟁 때 좀 주가 빠졌던 부분들이 결국 회복이 되더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유가가 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네.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가 천연가스 가격을 그냥 위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증시에 타격을 좀 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더 이상은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좀 다행인데 그 부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 보고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이분은 아예 대놓고 지금은 절대로 매수해야 된다.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님이신데 네. 10월에도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9월에 이어서. 근데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개인 비중이 보시면 요게 이제 맨 밑에 있는 주황색 큰 요게 그 개인들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비중이 2023년 9월을 기점으로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위에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 비중입니다. 이게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개인 비중이 60% 이하가 좀 원래는 그 정상적이었대요. 과거에도. 근데 이제 올해 좀 높았다는 거죠. 올해 이제 테마주 장세도 있었고 일부 기업들이 주가 급등하면서 그렇지만 개인 비중의 이런 하락은 어쨌든 좀 바닥 신호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봐주시면 그 일부 2차 전지 관련주의 조정은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박근영 부장님도 계속 얘기하신 게 펀더멘탈 개선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좀 최근에 반등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다음 물가 지수는 꺾이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이 고용 지표 좋았는데도 네. 증시가 급등한 이유가 네. 임금 상승률이 꺾여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이 우호적이고 그리고 어제 또 언급해 주신 대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PER이
코스피가 9.9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작년과는 분명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 작년에 PER 10배 이하랑 지금 10배 이하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금리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하강하는 과정인데 지금 오히려 경기가 이제 제조 경기가 터닝하는 네. 관점에서 이 10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건 수출 같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올 것 같은데 네. 10월에는 그 추경호 부총리도 4분기 중에 플러스 전환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플러스만 난다면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턴어라운드 기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하더라도 좀 그 주식에 좀 투자해야 될 때라는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오늘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관련된 지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특히 오장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네. 큰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온 외신 보도인데요. 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중국 쪽이 재정 적자 3%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를 열어버린다는 거죠. 네네 외신에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추경 관련된 이슈는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크레딧 임펄스 그죠. 예, 유동성 지표 유동성.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중국 쪽에서 크레딧 임펄스가 상승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네네.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재정 적자 3%에 달하는 추경이 논의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만약에 실제 발표가 뭐 오늘이 아니라도 아마 근 시간 내에 발표가 된다면 중국 쪽의 어떤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소비주들에 대한 이슈도 뭐 국내에는 사실은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오늘 아마 중국의 그 9월 유동성 지표가 발표가 네. 오후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은 8월 데이터에서도 중국의 유동성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그 발표 시간도 아마 오후장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M2 같은 경우는 전년비 뭐 예상은 10.6% 플러스권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원통화 관련된 네. M2 통화량이죠. 그리고 신규 위안화 대출도 8월에 전반적으로 지금 1조 3,600억 위안 정도 됐는데 아마 예상 이번에 9월 달은 2조 5천억 위안 정도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신규 위안화 대출도 늘어나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사회융자 총액도 8월에 약 3조 1,200억 위안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사회융자 총액이 예상이 3조 7천억 위안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국의 유동성 지표가 상당히 좀 호전되는 방향으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오후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글쎄요, 뭐 장 마치기 전에 나올지 장 끝나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오늘 오후장에 좀 지탱이 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송명석 의원님도 자꾸 얘기한 게 물론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제 IT 수요도 근데 또 그걸 만드는 배경이 금리 인하다. 예, 유동성 증가라고 했는데 그 얘기처럼 만약에 이제 그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유동성이 우리 예상을 좀 뛰어넘을 정도로 네. 또 강력한 게 나오거나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오늘도 사실 미국 증시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이요 좀 약간 지금 자기 색깔을 좀 바꾸고 있어요. 비둘기적으로 조금씩 네. 스탠스들이 네, 네. 조금씩 넘어갑니다. 물론 이게 전쟁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씩 좀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쟁 터졌는데도 금리를 뭐 가열차게 올려버렸잖아요. 네, 물가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전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지금 그 발언 자체가 점점 올해는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는 쪽으로 그리고 예상보다 내년에 금리 인하가 더 있을 수도 있는 쪽으로 약간 이제 그 멘트들이 좀 약간 비둘기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미중의 이 유동성이 좀 시장의 우호적인 쪽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는 내년 6월 정도 일단 1차 금리 인하는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근데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좀 더 뭐 시장에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내년에 가서 금리 인하 쪽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지금 조금 너무 이른 감은 있지만 네, 그죠. 또 경기가
시각도 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구조로 넘어간다면 네.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걱정을 할 수 있는 뭐 재료가 될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6월쯤에 뭐 한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그 변수가 뭐 6월이 될지 더 당겨질지 뒤로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이 금리 인하되는 시점에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한국을 괴롭혔던 이 좀 약간의 긴축 이슈 요게 일단은 좀 숨통을 좀 트이는 것 같아서 오늘 증시도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좀 시장을 전달해 봤고요. 좀 잠시 그 광고 보고 와서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8살 민재는 집안의 곰팡이와 지독한 매연으로 폐렴과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반지하에서도 민재의 밝은 꿈은 자라납니다. 카카오 가치가치 또는 네이버에서 거모 복지관을 검색하시고 우리 주변의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 사랑의 열매와 거모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합니다. 텐서마. 나를 위한 텐서마. 안전하고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로 시작하세요. 나를 위한 텐서마. 효과는 텐서마.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사실 저희가 이제 광고 나간 사이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왠지 오늘은 어제처럼 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가장 센 섹터가 지금 현재로 보면 친환경 섹터가 정말 셉니다. 아까 그 태양광 네. 이쪽하고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5%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오후에 돌변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차전지가 받쳐주고 그리고 항상 이 삼성전자 징크스가 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빠지고 그러니까 기대보다 높은 거죠. 이게 나오면 항상 좀 주가 안 좋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일단 징크스를 좀 깨는 것 같아서 뭐 윗꼬리만 안 네. 달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오전장 분위기 대체로 좋고 다만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는 거는 그동안 좀 강했던 뭐 이 배당주들, 네. 뭐 방어주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 증시가 빠질 때 오히려 좀 견조했기 때문에 좀 이제 양보해 주는 거죠. 이제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방산주나 좀 시장을 이끌었던 이제 방어주가 좀 빠지는 가운데 근데 이쪽은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한 2,0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금리, 유가 이런 것들 꺾이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 계속 좀 체크하실 거 중국 쪽에서 유동성 지표들이 우리가 좀 원하는 식으로 나올지 네. 한번 그 부분까지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2,4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갔다가 밀리고 쭉 네, 빠졌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지수가 45.86포인트 상승한 2,448.44 정도 수준입니다. 네. 2,450에서 어제도 이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수급적으로 돌파가 가능한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저항선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한 물량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또 안 된다면 뭐 여기서 조금 더 주춤하거나 또 오후장에 조금 불안해질 수 있죠. 네. 뭐 여기서 돌파가 안 되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또 빠지겠네 싶어서 음. 또 이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 2,450포인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걸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한 수급이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상으로 본다면 이번 국지전이 뭐 장기화되지 않고 전면전까지 가지 않는다면 금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부분이라든지 환율 부분도 그렇게 많이 튀어오르기는 좀 쉽지 않고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어닝이 굉장히 좀 많이 튀어올랐기 때문에 EPS는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PER은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디커플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ER 9.9배 정도의 밸류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BR이 지금 0.83배 정도까지거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주호 센터장님이 0.8배 깨기는 거의 불가능한 네,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리포트도 최근에 쓰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걸 깨고 내려간 적이
전까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쪽에서 조금 뭐 빠지는 경우에는 조금 분할 매수 들어갈 만한 자리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란 변수를 우리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또 내일 어떤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본다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다 팔아 제끼고 현금을 100% 가지면서 이게 대한 실익이 있을까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은 네.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네. 있겠고요. 주가가 좀 튀어 올랐을 때는 일부 좀 익절을 하면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는 약간의 현금화는 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현재까지는 네. 없다. 근데 뭐 항상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 발발했을 때는 오래 안 갈 거다 그랬어요. 네, 근데 오래 네, 갔죠. 네, 오래 네. 갔죠. 그러니까 전쟁의 변수는 사실은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팔로우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오르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조심은 하되 네. 이제 지금은 주가 지수 자체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이 분위기가 좀 끝까지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오전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 10월 11일 오프닝별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박근영 부장님은 오늘 저녁에 네. 또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니까 그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